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상 수술의 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들이 많습니다.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리프팅에 효과적이라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물론 저도 가끔 받으러 다닙니다. 당연히. 자, 하지만 이런 레이저 장비, 기계를 이용한 리프팅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로 중력을 거슬러서 리프팅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피부를 타이트하게 해줘서 처짐을 덜 생기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의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리프팅 또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처짐을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실리프팅은 실을 넣어서 올려주는 거겠죠. 당연히 처진 피부가 교정이 되고 모양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쌍꺼풀 절개법, 비절개법처럼 피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그 정도로 많이 처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프팅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안면 거상 수술은 귀 위, 귀 앞, 귀 뒤쪽으로 해서 긴 절개선을 넣고 피부도 당겨주고 피부 안쪽에 있는 스마스라는 층도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상 수술은 절개를 해야 되고 두 층으로 수술해야 될까요? 귀 이런데 그냥 얼굴에 아무데나 절개해서 이렇게 상처를 남기면서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흉터가 최대한 덜 보이는 쪽에 해야겠죠. 자, 우리는 귀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를 이용하면 최대한 긴 절개선을 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귀 위쪽으로 시작해서 귀 앞쪽으로, 귀 뒤쪽으로 이렇게 긴 절개선을 만들면 피부를 당겼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야 제일 이 절개선을 잘 봉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수직으로 리프팅이 되어야 얼굴 교정 효과가 큰 경우가 많은데, 피부 제거 방향은 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프팅 되는 방향은 피부 제거 방향이랑 다르게 수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스마스라는 층, 안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층입니다. 그 층을 이용해서 리프팅하고 피부 제거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흉터도 덜 생기고 당겨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니까 피부에 걸리는 장력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흉터도 덜 생기고 리프팅 효과도 크고, 그래서 두 층으로 리프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개선이 굉장히 길죠. 우리 쌍꺼풀 절개선, 이 짧은 것 같은 쌍꺼풀 절개선 봉합하는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수술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이 긴 절개선 양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 층을 수술해야겠죠. 그래서 안면 거상 수술은 1시간, 2시간 내로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길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실리프팅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결과, 보여줄 수 없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꼭 거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실리프팅보다는 안면 거상 수술을 권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귀 위쪽의 절개선은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머리 앞으로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 제거 양과 이 구렛나룻의 크기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이 눈꼬리에서 헤어라인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이 뒤쪽에 절개선을 넣어서 당기게 되면 더 넓어지겠죠. 보통은 우리가 5cm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4, 5cm보다 더 먼 경우에는 헤어라인 앞쪽으로 절개를 하는 것이 너무 헤어라인이 뒤로 당겨지지 않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좀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머리 속에 절개선이 있는 것보다는 헤어라인 쪽에 절개선이 있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귀 위쪽의 절개선은 머리 속으로 절개하는 것이 조금 더 절개선을 감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귀까지 절개선이 내려오면 귀의 위쪽은
이렇게 연골을 살짝 눌러서 튀어나오는 그 연골 선을 따라서 커브지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 연골 선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이주가 있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이주가 있는데 이 이주의 뒤로 절개를 하거나 이주의 앞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상 아니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의 뒤쪽으로 절개선을 넣는 것이 당연히 앞쪽에서 절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주의 뒤쪽으로 절개선을 넣은 다음에 이주의 아래쪽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90도로 2-3mm 정도의 절개선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물면서 이 이주의 아래쪽 살짝 들어간 부분의 모양이 일자로 바뀌게 되면서 이 수술 후에 이주의 모양이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절개선을 넣을 때는 이 이주의 뒤로 넣고 이주의 아래쪽에서는 가로 절개선을 꼭 넣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주를 지나게 되면 귓볼이 나옵니다. 귓볼에서는 너무 귓볼에 바짝 붙여서 하거나 너무 떨어뜨려서 하면 당연히 흉터가 너무 보이거나 아물면서 이 귓볼의 모양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귓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뾰족한 모양의 칼귀라고 하죠. 그래서 칼귀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띄어뜨리고 피부 봉합을 하기 전에 장력이 좀 덜 생기게 안쪽에서 피부 하층 봉합을 잘 해줘야 칼귀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귀 뒤쪽 절개선인데 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귀가 피부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 터칭 포인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귀 뒤쪽 절개선이 보이지 않겠죠. 귀에 가려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도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넣는 경우, 머리 속으로 절개선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피부 제거를 너무 목 쪽 피부를 많이 제거해야 되고 목 쪽까지 같이 리프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피부 제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헤어라인 아래쪽으로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선을 넣는 게 봉합하고 나서 헤어라인의 지나친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헤어라인 쪽의 절개선이 길어지면 옆에서 봤을 때 절개 상처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 뒤쪽의 피부 제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귀 뒤쪽도 머리 속으로 절개선을 넣는 것이 훨씬 상처를 덜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거상 수술의 시작은 피부를 어디까지 박리해서 얼만큼 제거할 것인가, 피부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층은 얼만큼 박리해서 어느 정도 당겨서 고정할 것인가, 절개선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수술할 것인가, 수술 전에 계획하고 디자인할 것이 많습니다. 또 이 스마스층은 어떤 방법으로 고정하고 당기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은 같은 방법으로 수술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다 조금씩 박리 범위나 고정 방법이나 고정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좌측, 우측 같은 환자분인 경우에도 오른쪽, 왼쪽이 당연히 얼굴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 박리 범위나 고정 방법, 고정하는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의 디자인 아니면 수술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